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방선거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전남지사 출마 선언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조 복심. 그런데 박근혜와는 상관없다. 나는 내 선거를 치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정현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국민들이 다 짐작할 그런 지난 한 5년을 좀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전남에서 보수 정당 최초로 재선을 했습니다. 호남에서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수당의 대표도 지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조 복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전남을 변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한 27년 동안 민주당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전남에서 결코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잘해왔지만 뭔가 27년 동안 한 당에서 했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전남에서 한번 어떤 정치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작은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현지에서 바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렵죠. 다 짐작한 대로 하루아침에 그 정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흥미로워하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저 강용석 변호사들 다 박심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근혜 꿈을 이루겠다고도 얘기하는데 이정현 후보는 그런 얘기는 또 안 하세요? 우선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남 도지사는 광역 단체장이고 광역 단체장으로 나서는 저는 재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누가 권유해서 나간다거나 또 누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전남 도의 변화와 발전, 전남 도민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서는데 누구의 힘을 얻고 누구의 지지를 받고 누구를 내세우고 하는 그런 선거는 저는 지금까지도 해오지 않았고 또 이번 전남 도지사 선거에서도 그럴 생각입니다. 네. 전남 순천에서 이정현의 지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정현을 아는 사람들은 또 굉장한 환호를 보냈어요. 서울중앙당에 있을 때도 기자들, 당직자들 다 엄청 좋아하던데 전남에서도 그래서 이정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이 싸늘하고요. 싸늘합니까 아직은? 네, 그러죠. 네. 일단 기본 정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저는 지난 삼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어쨌든 새누리당이나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으로서는 흔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순천뿐만 아니고 호남 전체가 내 지역구다 늘 그런 말을 해왔고 그런 심정으로 어느 지역이든 호남에서 가져온 민원 또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금은 좀 이쁘게 봐주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사람 같으세요? 대선 때 보니까 이렇게 옆에 같이 운동도 하는데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어쨌든 저는 뭐 많은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분이 국민통합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경제를 잘해도 박정희 대통령보다 잘했단 말 듣기 어려울 거다. 아무리 민주화를 잘해도 김대중 대통령보다 잘했단 말을 듣기 어려울 건데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뭔가 역사적인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국민 통합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지금의 시대 과제가 국민 통합이라고 한다면 이 국민 통합을 이룬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민 통합에 호남 문제 해결 없는 그런 국민 통합은 좀
그런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성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따라서 호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 예. 저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윤 당선인이 외치고는 있어요. 많이 외쳤고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럼 이정현 후보 얘기를 들은 거네요. 아니죠. 그렇다고 하자고요. 야, 그분의 소신일 것이고, 예. 어쨌든 저도 그런 의견을 드렸고, 네. 그분이 얘기하는 국민 통합 중에 예. 특별하게 호남에 대한 네.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시대적 소명은 뭐였을까요? 사실은 그때에도 예.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네. 그때에도 국민 통합에 대한 예. 본인도 의지를 밝힌 적이 있었었고 예. 밝힌 적이 아니라 늘 밝혀왔었었고 실제로 그런 의지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만은 네. 그 호남 출신인 제가 생각해도 네. 그렇게 만족스러운 네. 그런 그 통합의 국민 통합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실적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죄송한데 이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네. 탄핵은 이미 역사의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탄핵은 네. 역사의 장으로 네. 넘어갔고 역사의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의 장 얘기 나와서 장 물어볼게요. 탄핵되면 손에 장지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저 아시면서 그래. 사실은 이제 정확히 보면 그날 제가 3번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이후로. 네. 사실 그 의도로 얘기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3번이나 기자실한테 얘기를 했지만 기자들이 그렇게 쓰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해명이나 변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다만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는 네. 진짜 정치인들은 정말 정치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큰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네. 참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님 손가락 괜찮은지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아무튼 이 문제는 언론이 잘못한 걸로 이렇게 정리할까요? 아니요. 언론이 잘못했다고 제가 어쨌든 저는 그때 그런 의도를 안 했고 같은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들은 기자들은 다 이해를 했고 네.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씩이나 당일날 그게 네. 아니라고 하는 해명을 했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런 그 과도한 표현들이 네. 정확했든 정하지 않든 과도한 표현들이 정치인들이 자제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그날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심, 윤핵관 얘기 나오는데 당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윤핵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어찌 보시는지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있어도 안 되고, 네. 문제는 그런 오해를 줘서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한다면 그럼 뭐 하려고 바꾸느냐. 그렇죠. 정말로 그러한 말 자체가 네.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해놓고 뭐 다른 누구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봤다. 아까 제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것은요. 그런 오해를 주지 않도록 진짜 오이밭에서 그 신발끈 이렇게 매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조심조심. 요즘 민주당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전남 도지사 선거 치르기도 너무 저한테 벅찬데 민주당 걱정까지 하겠습니까만은 네. 민주당도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사실은 저는 그 민주당 얘기하기에 앞서서 나는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하세요. 사실은 국민의힘은요. 네. 제가 한 5년 만에 돌아와서 봤는데 무주공산이에요. 그래요? 이제 차기 대권에 관해서도 무주공산이고 당권도 사실 그렇고. 이제 친박 친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친박 말이 기자들이 쓰기 좋아서 친박이 지금 친박이 어디 있습니까? 친박 없습니다. 그러면 친이라고 있느냐?
친이에 몇 사람이 저렇게 활동한다 손치더라도 네. 친이를 내세워갖고 조직적으로 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저는요, 안철수 그 대표가 네. 아주 신의 한 수를 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저분이 지금 그 국민의힘으로 이제 지금 합당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오기만 하면 네. 호랑이 없는 굴에 네.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서 호랑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네. 왜냐면, 아까처럼 그 어떤 뚜렷한 계보가 없고, 아까 친윤 계보, 이런, 윤은 아직 계보를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대통령으로 바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계보가 이제 대통령이 정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좋게 말하면 무지하게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예. 나쁘게 말하면 정말 이렇게 그 어떤 구심점이 없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경쟁할 수 있는 곳에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승을 했다. 네.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안철수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참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하나만 해주세요. 네. 제가 바라본 민주당은 네. 상당히 위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선은 민주당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함께 모셨던 분들이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갖고 나오면서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네. 이 분들이 갈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민생당으로 얻으러 오고 이번에 또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많이 돕는 쪽으로 오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을 돕던 사람들이 풍찬 노수가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386 지금 586 이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못했던 굉장한 말하자면 어떤 세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때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후배들을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후배들을. 네. 각 대학교에서 옛날에 쭉 이렇게 몇 개 이런 게 있었는데 후배들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따르고 좋아하셨던 분들, 또 그야말로 386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직 후배들에 대해서는 어떤 몇 개 이런 식으로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네. 386 이분들이 이번에 이제 집권을 5년 동안 하다가 이제 정권을 이렇게 내놨잖아요. 예. 그러면은 권력의 속성상 권력을 가지고 있다 권력을 내려놓을 때 봐보면 되게 많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참 너무 집이지만은 내가 골치 아파할 일은 없지만은 네. 저 집도 간단치 않게 골치 아프다. 근데 국민의힘은 먼저 골치 아픈 걸 겪어가지고 네. 이제 수습국면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굴로 이제 들어가는, 네. 그런 지금, 맞아요. 단계가 터널로 들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네. 그냥 하여튼, 괜히 좀 골치 아픕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원래 기자들이 이정현 대표한테 가서 전국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장 분석을 잘했었어요. 조혜숙님께서 이렇게 예민한 이야기를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로 하시다니, 주 기자님 이정현 대표랑 코너 하나 만들어주세요 얘기하는데, 이분한테 듣고 싶은 말 무궁무진합니다. 세월호 보도 빼라, 이 얘기는 시간이 다 돼서 못하겠네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네,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때 또 상황 한번 모시고 얘기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